일본이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전 사고가 난 지 12년 5개월이 지났는데요. 어쨌든 과학자들에 따르면 방류 오염수는 4년에서 5년 사이에 한반도 인근까지 도착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약 460톤을 쏟아낸다고 해요. 바닷물로 희석한 후에 방류하는 작업을 17일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내년 3월까지 한 차례 7,800씩 3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오염수를 방류해서요. 31,200톤이 바다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3월까지. 근데 문제는 30년도 더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염수가 매일 90톤씩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류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띄운 기사는 중앙일보거든요. 중앙일보도 오염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경향신문도 오염수라는 단어를 지금 썼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보실 조선일보에서는 처리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처리 과정을 통해서 희석해서 내보낸다는 건데, 이 삼중수소라는 거는 처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삼중수소 농도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언론에서. 그리고 오염수마다 이 농도가 다르고 시간이 갈수록 이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30년 후를 바라볼 수는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오염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염수 방류에 맞춰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또 반복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라고 하면서 위험한 거는 오염수가 아니라 혓바닥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상 있지도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가짜뉴스가 더 위험하다니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 방류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픽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단 해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거든요. 일본이 여기서 방류하게 되면 먼저 미국 쪽으로 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한국으로 오는데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희석되지 않은 삼중수소 농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영향은 미비하다고 일본 그러고 있고요. 이 오염수 처리 기술이 알프스라고 해요. 정확하게 이름은 다핵종 제거 설비인데요. 일종의 정수기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필터를 거쳐서 세슘을 비롯한 62종의 방사능 물질을 걸러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섞어서 이 해수 터널을 통해서 1km 정도가 되는 해수 터널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내보낸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옆에 원전이 보이죠. 일본 말입니다. 농도가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오염수를 내보내지 않는다. 한 가지 물질이라도 농도가 기준치를 벗어나면 오염수를 장치 맨 앞으로 돌려보내서 처음부터 다시 거른다 라고 하더라고요. 조선일보만 거의 일본이 주장한 말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오염수의 양, 알프스 내 길목에서 측정한 방사선 양, 오염수를 희석하기 위해 투입되는 해수의 양, 이런 걸 매시간 측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일본 측으로부터 이상이 발견되면 통보받기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정부랑 AIEA랑 현장 사무소를 방문한다고 하고요. IAEA는 국제 원자력 기구죠. 이 기사, 지금 조선일보 기사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IAEA가 잘 감시할 거다.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국은 그냥 아예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식품 안전에 가져다줄 방사능 오염 위험을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일본 원산지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일본 수산물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본 타격을 받을 것 같고요. 물론 우리 정부는 2013년 그 사고 터지고 나서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면적으로 금지한 적은 없습니다. 러시아도 수입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고, 말레이시아도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일보가 쓰고 있는 처리수,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사가 쓰고 있는 오염수. 이 단어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예요. 일본은 처리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일본의 표기 방식을 따른 겁니다. 하지만 외신에서는 오염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언론사도 오염수라고 썼고요. 가디언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이렇습니다. 가디언은 과거에 오염수 방류를 공개 비판했던 한국은 최근에는 일본이 주장하는 과학적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국민의 우려 탓에 방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데까지 나가지는 않았다. 미국 뉴욕타임즈의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지지하지만 야당은 오염수 방류가 인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면서 분열된 한국 상황을 전했습니다. 근데 일본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법 있는 모양이에요. 일본 시민전체가 그 방류 시점에 맞춰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포 기사가 몇몇 눈에 띄는데요. 그때 시민단체 말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만 읽어볼게요. 일본 정부는 그간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백혈병과 암 발병률이 높다는 데이터가 있는데도 과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외면해왔다. 오염수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하수가 위험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도 저도 놓치고 있었던 포인트인데요. 오염수가 계속 생성되면서 지하수가 끊임없이 스며들고 있다면서 오염수 방류 계획은 결국 독을 바다와 땅에 모두 퍼뜨리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오염수를 콘크리트로 고체화해서 후쿠시마 안에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역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언론을 겨냥해서 계속 이런 식의 위험 뉴스를 퍼뜨리면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조용히 좀 해라. 오염수보다 더 위험한 건 입테러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아니다.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면서 피해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피해 어업 및 지역을 지원하고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어쨌든 당정 협의를 통해서 2천억 원 정도를 어민 지원금을 쓴다고 해요. 근데 의문인 게 이걸 왜 우리로 씁니까? 정치도 비즈니스인데 사실 이걸 빌미로 일본한테 더 한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무슨 자랑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2천억 원 정도의 어민 지원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지원금 성격은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보상 금액이 아니라 지난 몇 달 민주당 가짜뉴스 선동 오염 말에 피해를 본 분들을 돕기 위한 가짜뉴스 피해 지원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마저도 가짜뉴스 선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위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한 것뿐인데 너무 선 넘은 얘기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법안을 내놓는다고 했는데요. 대충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해요. 이제 수입 농산물 가공품 원료에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는데 국가뿐 아니라 행정구역명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인가 봐요. 그리고 방사성 오염수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일본의 구상권을 청구해서 기금 재정을 확보하겠다. 그럴 예정이다.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능 오염수가 노출된 수산물이 확인되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특별법도 발의한다고 하고요. 자,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담화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만 얘기했을 뿐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되게 선택적으로 지금 담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에 불리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경향신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집중호우 때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안 왔었잖아요. 그리고 공식 메시지도 내지 않았었죠. 근데 또 LH 철근 누락 관련돼서는 또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또 문재인 탓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아파트가 많았다 하면서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할 얘기가 이것밖에 없는지 좀 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국제적 이슈가 아닌 수능 킬러 문항 없애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이 말하고 이 국제 이슈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있는 건지
나와야 될 담화가 국제 이슈여야 되는 건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한겨레 기사 또 한번 볼게요. 한겨레 기사도 2주에 한 번씩 가는 후쿠시마 방류 현장 방문이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 전문가가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 기준을 위반한 방류가 있었는지 직접 잡아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일시적 방문이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잠깐 갔다 오는 것만 일본이 허락했잖아요. 그걸 왜 두고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국제 원자력 기구가 지난달 4일 방류 계획 안정성 점검 보고서를 하여튼 보여줬는데 거기에 오염수 방류 관련 활동을 관찰하고 지켜보는 거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개입하거나 사찰하거나 검증하는 거는 힘들 것 같아요. 뭐 정부에서는 이 여차하면은 정말 문제가 되면 우리가 뭐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방식으로 피해 보상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맞춰졌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WTO 같은 곳에서 불리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계속해서 수입 금지 해제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발 수입 금지 좀 하지 마라고 하면서 WTO에 제소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에. 근데 우여곡절 끝에 4년 만에 최종심에서 우리나라가 이겼거든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요구하는 수입 금지 조치는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정당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국제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만약에 제소를 하게 되면 과거의 승소 논리를 고수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승소 논리를 대한민국이 스스로 허물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한겨레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와 진보 언론 사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8월 15일 우리 오염물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정치와 언론이라는 어민들 절규. 일부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기피하는 것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TV 방송사들이 수산물 먹으면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식의 주장을 매일 하기 때문이다. 15년 전 광우병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괴담은 광우병 괴담보다 더 빨리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우리 바닷물과 수산물을 조사하면 문제없다는 것이 계속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어떻게 알죠? 하지만 그동안 애꿎은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 양심 있는 국민들이 나서서 수산물 소비를 평소보다 늘리는 등으로 괴담이 사라질 때까지 수산물 업계를 도와야 한다. 수산물 업계를 도우는 건 맞지만 그거를 왜 우리 돈 쓰면서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월 한두 차례인 바닷물 방사능 조사를 크게 늘려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아니 몸에 해롭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 수영장에 누가 오줌을 싼다 쳐요. 그러면은 오줌 싸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난다고 칩시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크게 건강 이상이 있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데 더럽다고 느끼겠죠. 그럼 더 나아가도 누가 설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많은 물에 설사량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몸에 크게 뭐 이상은 없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두둔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문제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영장 주인이든 뭐 누구든. 근데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피해 비용을 이 외부인들이 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불순물들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다면 더더욱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보지에서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그리고 TV 방송사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왜 제대로 역할을 안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그래도 국민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계 우려 목소리를 경청해야 된다. 안전검사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 매일 측정 결과를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국민 불안감 문제를 쉽게 보면 안 된다라고 중앙일보는 얘기하고 있고요. 동아일보는 더 나아갑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미흡한 대목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간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만 할 뿐 다른 의견에 대해선 괴담이나 성동이라고 일축하기 바빴다. 정부가 요구한 우리 전문가의 방류 현장 상주도 실현되지 않았고 정기적 방문 점검만 이루어지게 됐다. 이런 일각에서 정부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정부는 일본을 향해 보다 철저한 안전조치와 투명성 강화를 거듭 요구하고 받아내야 된다.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도 때로는 건강한 긴장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태도를 바꿔야 된다.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향신문과 한겨레, 진보지 좀 읽어볼까요? 자, 경향신문 8월 15일 사설입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막지하는 정부, 어민들 절규 들리는가입니다.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한 번도 일본 정부를 만류하거나 항의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설 책임과 영향력이 큰 인접국 총리가 방류 당일까지 일본에 면죄부만 주고 이 대혼란의 책임을 안으로 돌려 가짜뉴스 탓을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 불안해하는 국민을 달래고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다. 국제환경단체들은 한국을 일본 오염수 방류의 방주국가로 몰아세우고 있다. 국격 추락일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한겨레는 왜 우리가 돈을 쓰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월 15일 사설, 끝내 오염수 쏟아부은 일본, 미래는 누가 책임지는가입니다. 방류는 일본이 해놓고 왜 주변국이 어민 피해와 대책 마련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야 되나?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 없는 선동으로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어민과 수산업자들의 한숨을 선동과 가짜뉴스 탓으로 돌렸다. 일본의 방류는 끝내 감싸고 국민 탓만한 이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한덕수 총리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일본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위험하지 않은 건지 더욱더 적극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건지, 후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도 역사상 없었던 일을 지금 일본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이라도 받아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상황이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선동꾼이라고 얘기하면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적절한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아마 수십 년간 이 이슈는 정쟁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